뉴스 정면 승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는 노동일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층 복잡해진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지 의견 들어보고요. 이어 2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합의문을 발표했죠.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고 정했다는데요. 3부에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4부 순서죠.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에는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점점 격화되는 한미 간 무역전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북중 정상회담으로서 북핵 해법이 한층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다음 달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재자를 자임하는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서 온 큰 틀에서 보자면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서 또 플랜 A가 실패할 때 이 보험 성격이 아니냐, 또 미국과 기싸움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북중 정상회담은 중국과 북한 양측의 필요성이 다 맞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중국이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 갈등에 이어서 대만과 티벳 문제까지 이 미국이 개입하면서 상당히 중국을 자극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가 됐고, 북 역시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자신들의 카드를 가져야 될 필요성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그 양재치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의원이 방한했는데요. 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또 바로 우리를 찾아온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특사단이 가고 나서 정의용 특사가 또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던 것에 대한 또 답방의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중 간의 관계도 잘 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아마 정상회담도 통보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후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그러니까 북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뭐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국제적 공조의 틀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북 입장에서는 이제 가능한 경제 협력, 제재 완화가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핵의 동시 단계적 해결 방안,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가 가지고 의견 조율이 서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식은 안 한다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핵을 선폐기하면 나중에 지원하겠다 이것은 북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예, 예. 김정은이 말한 대로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그 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북중 관계가 아무래도 이제 뭐 좀 훈풍이 불 텐데 이렇게 북중 관계 개선이 우리 한반도 비핵화를 앞둔 그런 정세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제 중국이 이런 북핵을 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압박 전선에서 이탈할 경우 뭐 걸림돌을 작용할 우리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관측도 있던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중국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번에 북한이 저렇게 경제 제재의 효과로 어려워진 상황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 국제사회 요구에 적극 동의해서 제재에 동참하고 과거와 달리 음성적인 가치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한테 큰 어려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들을 뭐 잘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관세를 때리고 대만 자유법을 만들어서 대만에까지 고위 미국 관리가 방문하도록 만들고 티벳이라 그래서 티벳 난민들 뭐 지원 예산까지 통과시키고 이런 마당에 자기가 그냥 북한을 계속 북한한테 배신자란 욕을 얻어보면서 이렇게 제재 동참했는데 자기들을 그냥 패싱하고 팽시킨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중국의 협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고 서로 협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일관된 입장이다 얘기는 했지만 단계적 해법, 단계적 조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비핵화 해법과 통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만나봐야 알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 동시적 해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겠죠. 오히려 첫 번째. 동시적 해법. 동시적 합의를 즉 그들이 말한 CVID 철저한 돌이키는 검증 가능한 폐기를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네. 그들은 동시에 그러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보장을 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란 핵 합의도 트럼프에서 부정돼 버리고 지난번 제네바 합의도 우리는 북이 위반했다 그러지만 북은 미국이 약속으로 이거 50만 톤 중유도 제공하지 않고 네. 경수로 건설도 제때 안 해주고 그래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합의의 그 파기의 책임을 넘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이제 부딪힐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일단 1단계 핵 동결이 저희들이 대화의 입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네네. 그것은 뭐 합의의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거 비핵화 합의되면은 핵시설을 다 신고하고 이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IAEA가 들어가서 봉인하고 검증하고 이런 절차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과정에 포괄적인 동시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뭐 오늘 합의가 나왔습니다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그 5월달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해법이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 해법과 다르다. 이런다면 네. 어떻습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중재자 역할 더욱 애를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더욱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분명하겠죠. 예. 사실 북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그 평화적 원칙 그리고 미국이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의 없이 절대 전쟁은 안 된다라는 확고한 원칙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갖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착안할 게 북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주장하고 핵 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할 정도까지 전 북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왔잖아요. 네. 자기들 때문에 이거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 언론에 아직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소식과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건 아예 언급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걸 선회하는 게 그들로서는 수많은 또 설명을 해서 사전 단계를 거쳐 설득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핵 보유 강국이라고 그렇게 홍보했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어떤 체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을 이제 돌파하는 그 대안적 그 명분이 선대 유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김일성 주석의 유운 그러면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네.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 한반도 비핵화고 이것은 우리 끝까지 수호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돌아온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큰 발전이고 네. 이 말을 우리도 같이 존중해 줌으로써 돌이킬 수 없도록 비핵화로 가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핵화라고 하면 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네. 또 한미 군사훈련 연구 중단 네. 이런 것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던데. 비핵화가 그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평화협정을 요구하겠죠, 당연히. 비핵화에 이은 평화협정. 근데 저는 평화협정을 뭐 북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전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까? 네. 어찌됐건 저는 북미 간에 그리고 휴전협정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체제가 평화협정 체계로 바뀌어서 북미 간과 북일 간의 국교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훨씬 북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의 논리는 이제 전쟁 상태가 없어졌고 평화협정이 됐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합동훈련 그만해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 이제 한 예측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대중, 김정일 그 6.15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쭉 지금까지 해왔던 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주한미군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저는 이것은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또 북중 정상회담 이 상황까지 이끈 걸 보면 결국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좀 주도권을 쥐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거 상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력 뭐 간단치 않다 이런 좀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나 이런 나타난 모습, 그 이번에 중국 가는 것도 이 같이 이설주 부인을 대동해서 가서 또 하는 외교, 지난번 김여정을 보내서 하는 외교라는 이것은 좀 과감한 면이 있고, 네. 과연 그 김일성의 피를 유전 인자가 있다 이런 뭐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대담한 맛이 김정일 아버지에 비해서 보다 좀 할아버지를 닮은 그런. 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모도 그렇고요, 그죠? 네. 네. 저는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은 자신을 그렇게 안 드러내면서 상대방이 다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참 이거를 잘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도 역할을 하게 해주고, 시진핑 주석도 존중을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본인의 성과를 아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하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잘 조율해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대통령 직속인데요. 네.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굉장히 한반도에 훈풍이 불 텐데 일단은 네. 예, 북방경제 활성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아시다시피 4월 3일 날 우리 평양에서 우리 합동예술단 평화 공연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봄이 온답니다. 봄이 온다. 그렇죠. 그날이 또 4.3 그 안타까운 그 비극이 있었던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제주도 4.3 사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이데올로기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끝내고 서로 한반도 평화의 봄이 온다는 상징적인 그 공연이 4월 3일 70주년, 4.3 70주년 기념식에 평양에 들린다는 것은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경제협력을 섣불리 이야기하게 되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경협만 가느냐라는 또 보수적인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부도 경협은 좀 조심스럽고 일단은 안보 대 안보. 안보는 우리는으로서는 비핵화, 저쪽 북쪽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 보장, 평화협정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이게 타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협 문제가 이제 추진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매우 바빠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찰 수는 없지만 숭늉 끓일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러시아가 변수인데 아마 이 북한이 러시아 이용호 외상이 4월 쪽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 같고. 네. 푸틴 대통령 입장도 지금 외교관 초방 문제로 상당히 지금 어렵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네. 이걸 뚫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북에 라브로프를 파견한다든지 예. 향후 어떤 역할이 좀 아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또 예의주시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